a disruption that has brought grief to s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y, and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us all.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The death of Her Majesty the Queen is a huge shock to the nation and to the world. Queen Elizabeth II was the rock on which modern Britain was built. 예, 보신 것처럼 추석 연휴 첫날 뉴스탑 10은요. 나라 밖 영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상징 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향년 96세 삶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그 공문 발표문부터 보면 저기가 영국 런던 버킹엄궁 정문에 있는 정문에 저렇게 공문 하나가 붙었어요.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밑에 영국 국기 유년잭과 여러 추모 꽃다발들이 지금 그 버킹엄궁 그리고 추모 행렬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즉위 70년 만에 이제 삶을 마감한 영국 여왕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를 크게 한번 설명하면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1952년 20세기 중반부터 2022년 21세기 초반까지 영국을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지주요. 또 영국을 떠나서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지내면서 지난 70년간 세계사에도 뭐 크고 작은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15명의 그 총리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임명하면서 그 영국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품위가 있다고 기품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2차 대전 때 본인이 직접 그 수송 트럭을 운전할 정도로 예.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을 몸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그 영국인들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있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애도 메시지를 내고 또 직접 그 영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조문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1975년생 40대 여성인 트러스 총리가 새로 그 총리를 맡았는데 트러스 총리의 퍼스트 네임도 또 공교롭게도 엘리자베스입니다.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나고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대사에서도 예. 새로운 그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0년 전 즉위 영상, 과거 영상 그리고 저런 장면들은 이제 영연방을 대표하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프리카 국가, 영연방 국가들을 차례로 순방하는 과거 젊은 시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도 잠시 만나봤습니다. 저 공문에 적힌 저 멘트가 참 여러 인상적이네요. 평화롭게 버킹엄 궁 앞에 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저 말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5살에 즉위를 해서 올해 즉위가 정확히 70주년이었고 뭐 여러 기록들을 갖고 있죠. 세계 최고령 영국의 최장수 통치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임종을 맞았다. 스코틀랜드. 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버킹엄 궁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한 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얼마나 오래 영국 여왕으로 군림을 했냐. 김민정 교수님. 앞서 화면은 나왔지만 1945년에 여자 국방부에 자원 입대를 했고 지금 총리 후보자인 트러스 총리 그런데 시작은 처칠 수상부터 총리 15명을 거치면서
글쎄 현대사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첫 수상은 처칠이었다. 네, 이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 처칠과 같은 보수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애틀리와 같은 노동당 당수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잘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도훈 논술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군림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입헌 왕정의 철학과 또 실천을 누구보다도 잘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 더더욱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는 영국의 역사이자 역경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것은 2차 대전에서 비록 승리했습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되었던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시기를 함께했고 또 1970년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IMF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 1970년대요. 네, 76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럴 때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잊지 않았던 여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여왕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굉장히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본인의 첫 수상은 처칠이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좀 새롭게 저도 들었네요. 작년 필립 공이 떠난 뒤에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악화됐다라는 그 영국 보도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삶에 큰 구멍이 생겼다. 구정처장. 네. 바로 생전 마지막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볼 텐데 바로 그게 트러스 총리, 트러스 총리가 이 스코틀랜드 이 엠버러성을 찾았을 때 모습인데 당시에도 조금은 좀 병색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가 현지 영국 언론 내부에서도 좀 있었었어요. 네. 일단 지팡이를 짚고 이제 서 있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손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제 푸른 빛이 돌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병색이 좀 완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왕이 총리를 지명할 때는 이 여왕의 정궁인 이 버킹엄 궁에서 이렇게 총리를 지명을 해왔습니다. 그게 관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례를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성으로 총리 지명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여왕이 버킹엄까지 오기에는 약간 이제 무리가 좀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총리 지명자를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며칠 전입니다만 저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서 있는 모습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여왕이 사흘 만에 이렇게 서거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두 분이 뭐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이도현 의원님도 영국의 정치적인 지주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그 입헌군주제 모델 영국의 선장이었다. 뭐 여러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도 영국 왕실이 좀 구설이 많았던 게 이 부분. 그러니까 해리 왕손 부부가 작년 3월 왕실에 인종차별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기도 했었고요.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좀 살펴보면 그 지금까지 70년 즉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 필립 공도 사망했고 현지 씨가 어제 사망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인데 그동안 왕실에서 장윤주 변호사님 다이애나비의 사망과 그 전 이혼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계속되는 불륜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왕실 독립 얘기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영국 왕실 관련해서 꽤 많은 고민과 여러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지도자였으면 분명한데요. 자손들의 문제로는 참 많은 소가리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찰스 왕세자,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찰스 3세가 되었는데요. 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 왕세자빈과 결혼을 하고 나서 불화로 이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맞아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찰스 왕세자가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고 왕실 폐지론까지도 그때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손자들
때까지 와서도 자손들의 문제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이제 해리 왕손 부부가 이제 왕실과 결별을 하고 당시에 뭐 인종차별이 있었다 이런 폭로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왕실의 어떤 권위라든지 명성에 훼손을 입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여왕이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이애나비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은 뭐 정말 1980년대 초반 세계 결혼식, 뭐 이혼 과정, 뭐 파파라치에 찍혀 뭐 이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숨진 다이애나비 얘기는 뭐 영화화도 참 많이 됐고요. 여러 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 가계도에게 잠시 뒤에 찰스 3세 얘기도 만나볼 테지만 일단 이렇게 지금 왕실의 서열 정리가 다시 이제 1, 2, 3 다시 좀 채워지게 됐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리나라와도 참 인연이 깊습니다. 20여 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유교 문화의 본고장이었던 안동 하회마을을 찾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우리 유교 문화의 본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서 99년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맨발로 이 고택을 들어서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한 하회마을 방문 소식에서 여러 후일담들이 좀 많이 전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동을 알고 안동까지 찾아갔을까? 오랜 제국인 영국의 왕이고 본인도 오랜 시간 그 재임해서 그런지 전통에 대한 존중, 애착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예. 당시에 3박 4일의 짧은 일정인데도 시간을 내서 안동을 찾은 거죠. 거기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주류 문화를, 그 양반 문화를 직접 체험한 거고 마침 그 방문했던 4월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또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한 종갓집에서 알려지기로는 유성룡 선생의 후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생일상을 차려주고 거기서 멋진 떡 장식도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해했고 또 우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제 영국은 신발을 신고 이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서양은 뭐 그렇죠. 그렇죠. 맨발로 이제 안방이나 이런 거실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줘서 예. 문화의 다양성도 굉장히 존중한다 그런 면을 보여줬고 왕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연방의 또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도 많이 방문했고 또 1년에 2회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을 방문해서 전 세계인과도 소통을 하면서 영국을 위상을 좀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가면서 우리 안동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특히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세계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새롭게 새로운 한국의 문물을 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러니까 유교 생일상까지 받아들이고 꽤 본인 스스로는 문화적으로 많은 새로운 체험을 했다. 당시에도 이런 여러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2세가. 정신적 지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근데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김민정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도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문도 직접 좀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는 이 안동 얘기를 사실 그 이후에 천영후 주 영국 대사나 이런 분들이 아그레망을 받을 때에도 빠지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안동에 대한 관심이 그 이후에도 쭉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조문을 해서 영국 여왕이 영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또 애도를 표현했지요. 대통령이 오늘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은 영상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와서 편집 중인데요.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왕은
떠났습니다. 찰스 왕세자로 긴 시간 불려온 이제는 찰스 3세로 불러야 될 텐데요. 곧바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근데 이제 아직 장례 절차가 꽤 길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유명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영국 여왕이기도 합니다만 그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가 36개국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들에게 이 조전이 다 이제 전달이 되고 예.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열흘 동안 이게 충분히 이 장례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왕이라는 이렇게 입헌 군주제를 그 영국이 유지를 하면서 전통과 이런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장례 절차도 지켜보시면 이 영국 왕실의 어떤 전통이 그대로 좀 이렇게 녹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그 이 버킹엄 궁 그 밖에 이 조기를 내걸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 그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도 이렇게 검은 리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흘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날 장례식을 치르는 9시에 이 빅벤이라고 이제 큰 시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 있죠. 네, 탐지궁 거기서 옆에. 이제 그 이 조종을 울려서 이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앞서 구자영 차장 말씀하셨던 여기 런던 버킹엄 궁 앞에 광장에서 저렇게 휴대전화를 들고 영국 시민, 런던 시민들이 뭐 영국 국가도 부르고 일부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고 오늘 현지 시각으로 아침부터 꽤 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저렇게 에펠탑이 불을 끄면서 추모 물결, 애도 물결 동참을 했고 미국의 백악관 저렇게 조기까지 개항했습니다. 얼마나 그 현대사에 상징적인 인물이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각 나라도 앞다퉈서 지금 추모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영국 열흘간은 이제 장례 기간이고 지금 런던 시내 뭐 유명 거리에는 저렇게 여왕의 사진과 추모하는 글들, 사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영국 2층 버스 옆에도 저렇게 있는데요. 열흘 정도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또 소식들은 다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